다른 데는 다 둘째치고 세 군데만 조심하면 돼요. 잠자리를 꼭 요런 안에 잡아야 돼. 2시간 이상 머무는 자리. 이런 데는 2시간 이상 지나면은 산만해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맥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우한 많은 집들 또 각층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갖고 남사가 남기인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풍수에 대해서 듣고 보고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른 모든 직관들보다도 다른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또 실제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30여 년 동안 겪은 체험담과 제 연구 자료를 쏟아놓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풍수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전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 상대로 강의할 때 그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효도하라. 효도가 명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리고 부부간에 잘 살아라. 부모 자식 간에 잘 살아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구박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티격태격 관계까지 안 좋아지다 보면 며느리들이 그럽니다. 아유, 왜 지겨워, 왜 저 늙은이 왜 빨리 안 죽어? 이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요즘 또 사회가 힘들어요. 두뇌가 부지런히 일해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없는 돈에 시부모님, 부모님까지 수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막 이제 빨리 안 죽어 뭐 하고.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또 그런 게 보이잖아요. 저것들이 우리를 구박한다. 이런 일 집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인분들, 아픈 분들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소연 해요. 저런 놈들 내가 죽어도 내가 가만 안 둔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한을 품고 죽었는데 아무리 세상 없는 천한 명당에 쓴들 발복이 도와주시겠나 이거예요. 그런 분들 치고 좋은 땅에 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좋은 땅에 들어가도 절대로 자손들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잘 살아야 되는 거. 효도하라. 동지간에 잘 살아야 돼. 또 이웃간에 잘 살아야 되고 이웃간에도 원수같이 살면 내가 죽어서도 원수 갖는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 아무리 모르는 사람 잘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자리 찾으십시오. 살아생전에 잘 살아서 준비를 하고 죽어서 내가 그것을 가품을 하는 것이 발복이고 명당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당의 조건이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잘 살고 잘 죽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내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지켜준다는 마음을 새기고 돌아가시는 게 첫 번째고 이제 풍수에서 제가 이거 바둑판을 하나 그렸어요. 여러분하고 이제 바둑을 한 판 두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23, 2.2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 뭐냐면은 땅에서 저한테 이상한 느낌을 전기 같은 느낌을 받는 자리가 이런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제가 찾아서 체크를 해서 선을 그어 보니까 이런 파장을 하나의 바둑판처럼 그리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일이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위를 제가 지나칠 때 등줄기에서 이 찌릿한 느낌이 와요. 그럼 제 몸이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들면 손에 들고 있던 삼사도구나 이런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움찔했던 게 멈췄다가 2.23m 정도 가면은 또 움찔하고 움찔 이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반대로 이게 선을 찾아서 움찔점을 표시를 한 다음에 가로 세로로 반대 방향으로 다녀보면은 요금은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선을 그어보면 마치 2.23m 정도 간격의 바둑판 같이 이 지구상에서는 파장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가 풍수의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자리는 그 파장에 의해서 땅 속에서 오르는 파장에서 보이지 않는 크랙이가 있어요. 이 비가 오는 날 땅을 이제 파보면은 어느 부분은 겉만 적시지 속에는 안 젖어요. 똑같아요. 평상시가.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이런 자리에는 크랙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비가 오는 날 파보면은 이런 자리는 땅 속으로 지하로 스며드는 빗물이 심지에 물이 스며들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이 뭐 졸졸 새는 게 아니고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풍수에서 이런 자리에다가 묘를 쓰면은 2.23m 간격마다 있는 그 선에 묘가 걸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시신이 물이 차거나 나무 뿌리는 땅속에서 물과 수분과 거름을 찾아서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나무가 물줄기를 찾고 또 이제 비 올 때마다 시신 썩은 물이 거기에 같이 흘러요. 그러면은 나무한테는 시신 썩은 물은 그야말로 아주 보약이거든. 그거를 나무 뿌리가 집요하게 들어와서 시신을 감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풍수에서 오염이라고 그래서 5가지의 나쁜 현상이 시신에 나타나는 걸 이제 화염이라고 있어요. 불에 먹은 것 같이 시커멓게 수맥이 흐르는 파장이에서 뼈가 상해요. 뼈가 시커멓게 상해. 또 이제 제일 중요하는 게 수염인데 이런 데 쓰면은 당연히 이제 물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수염이라고 불러요. 물수자. 그리고 또 이제 풍염, 바람이 들어간다고. 이제 모겸, 이 나무 뿌리 들어가고. 충염, 이런 갈라지는 사이로 애벌레가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장례를 모실 때 또 우환이 있는 집들의 이제 묘지를 가서 감정해 줄 때 이걸 보고서 이제 감정을 합니다. 또 이제 매장을 해드리고. 이 안에다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2.23m 되는 이 안에다가 이제 모시게 되고 또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소나무 옮겨 심은 것들 보셨을 거예요. 소나무 옮겨 심을 때 이 구덩이를 푹 파고 뿌리를 완전히 묻으면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가 팠던 자리는 흙을 갖다 메우고 잘 다져도 부토예요. 팠다 메웠던 자리다 이제 그 얘기죠. 여기는 단단히 다졌어도 삽으로 가서 연장으로 파보면은 쉽게 파여요. 생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스며들어가요. 그러면은 소나무를 푹 파고 이렇게 이제 묻다 보면은 거기에 물이 차서 죽어요. 그런 현상 때문에 소나무는 옮겨 심으면 대부분이 묘지 봉분처럼 봉곳하게 흙을 이렇게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풍수에 관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팠던 자리는 수맥이 없더라도 물이 스며든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묘를 쓸 때는 수맥도 기본으로 피해서 여기에 써야 되지만은 팠던 자리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 안 들어가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여주분이에요. 스포츠조선에 2005년인가 나온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게 있어서 제가 읽어봤더니 딸이 어려서부터 백혈병을 20년 동안 앓고 있다. 고려대학 병원에 무균실에 입원해 있는데 20년 동안 그 부모가 딸을 고쳐보려고 온 재산 다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비도 어렵게 된 거지. MBC하고 스포츠조선에 호소를 한 거지. 여기 스포츠조선에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온정의 손길.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받고 아버지 박보셨선 하면서 제가 어머니 산소에 물이 차서 따님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산소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좀 만나줄 수 없느냐. 한국에 부탁해서 제가 안암병원에 고려대 거기 가서 6층 무균실에 가서 유리 사이로 아가씨하고 통화도 하고 머리를 팍팍 깎고 있는데 너무 창백하고 불쌍한 거야. 그래서 대화하고 내려와서 그러면 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땅이 없어서 마련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 그런데 마침 이제 조그만 여러 형제들 앞으로 돼 있는 유일한 땅이 한 200평짜리가 있대요. 거기가 어떤가 좀 봐달라고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그냥 뭐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급한 대로 잘 모시면 되겠다 해서 거기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날짜를 잡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이장을 하기로 했다. 우리 집에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그래서 제가 새벽에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에가 앉아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밥상을 갖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머리를 박박 깎은 딸이 밥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병원에 있어야 될 딸이. 제가 깜짝 놀랐죠. 아유, 아무개 아니냐. 그랬더니 아유,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선생님 다녀가시고 간 날부터 먹을 걸 요구를 하더래. 그러니까 그 환자한테 아무 음식이나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조금씩 줘봐라. 그래서 음식을 이제 이것저것 주다 보니까 소화를 너무 잘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3일인가 있다 퇴원해도 되겠다. 그래서 집에 왔대. 이때는 거예요. 또 이장하는 날은 물 마시라고 갔다가 음식 차려 엄마하고 열심히 해서 이장을 잘해드렸죠. 식당들 다녀보면 어떤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번호표 받아갖고 기다리고. 근데 어떤 집은 참 이쁘게 잘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파리 새끼 날리고. 그건 참 얼마나 열받겠어.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보면은 저 집안은 묘를 잘 썼다, 잘못 썼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사 잘 되는 집, 또 안 되는 집 가서 관찰하는 중에 하나가 사장들을 쭉 관찰해. 여기 아무개 산소 참 잘못됐다. 이런 집은 장사가 안 돼. 이 산소 저 집은 참 좋네. 문전성시예요. 요게 양택에서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둑판 위에 2.23m 되는 간격 바둑판 위에 집을 짓는데 도로에 맞춰서 집을 지려니까 어떤 데는 이런 식으로 되고 어떤 집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마른 목골로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양택에 집터 잡아주십시오 하면은 저는 요거를 맞춰요. 2.23m 간격이기 때문에 이 파장을 피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30평이다 하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는 무조건 어느 집이든지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둘째치고 세 군데만 조심하면 돼요. 잠자리를 꼭 요런 안에 잡아야 돼. 요런 데 들어오게. 설계를 할 때. 또 책상을 요런 데 놔줘야 돼. 또 침대를 요런 데, 소파. 그러니까 2시간 이상 머무는 자리. 이런 데다가 책상을 놔주면은 아이들이 산만해지고 몸 비틀고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잠자리가 뭐 잠이 안 와 어쩌나 하는 사람들 이런 데 놓여 있는 것을 이런 데다가 잠자리를 잡아주면은 저한테 하느냐. 이거 귀신에 홀린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이 머무는 계산대라든가 이제 그런 중요 부분은 이런 데 있어야 되겠죠. 이게 테이블도 전부 이런 데 맞춰서 놓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주인들 이런 분들은 꼭 그래도 이런 카운터 자리 조심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설거지 하는데도 식당 같은 데는 아마 오랫동안 거기 서서 식당 하다 보면은 이런 데 있으면은 피곤해요. 그리고 공장에도 자꾸 안전사고가 나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데는 2시간 이상 지나면은 산만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 그런데 안전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라든가 전자기기 부품 기계들이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데 초창기에 컴퓨터들 제가 실제로 많이 옮겨줬어요. 회사에도 오류가 자꾸 난다고. 가보면 모니터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고장이 아니고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냉장고도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더라고. 그런데 옛날 냉장고 자꾸 문제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옮겨주니까 언제 그랬느냐고 잘 들어. 그랬어. 그래서 이 파장이 그 정도로 양택에서 많이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살 때는 이게 도로 여건에 따라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이게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수맥은 피해갈 수는 없지만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것도 보고서 매입을 하시고 또 집을 짓더라도 요걸 보고서 설계를 하시고 그러면은 만점짜리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실 것은 부모한테, 조상님한테, 자식들한테 잘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유골함이든 조상님이든 꼭 요 안에 이렇게 잘 모시고 잘 돌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조상님들이 팍팍 도와주셔서 나보다도 훌륭한 아주 인물 될 수 있는 인재 될 수 있는 후손들 선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